오늘 몰로코의 마케팅 교양 수업 마교수 제 네 번째 세션, 마지막 세션이죠. 이번 데이터의 태초부터 가치까지 시리즈의 마지막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지난 3주 동안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1장에서 데이터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또 이후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모으고 나아가서 저희 모두의 골칫거리인 프로드를 잡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 3강에 했었던 이야기들을 좀 랩업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도 가지고 동시에 또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이 데이터의 가치를 실제로 저희 캠페인 최적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분석을 통한 또 저희 몰로코 내에서 사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겹도록 보셨을 텐데 몰로코의 에이펙 지역 마케팅 담당 주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 마교수의 선생님으로 함께 해주신 분은 저희 몰로코 서울 오피스 세일즈 디렉터이신 함영호님이십니다. 네, 그럼 영호님 저희 시작해볼까요? 들리시나요? 지난 3주죠? 3주 동안 저희 그 마교수 그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들을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뭐 그걸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걸 가져다가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캠페인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몰로코에서 세일즈 디렉터를 담당하고 있는 함영우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뭐 전에는 유니티 에즈라든가 탭조이 같은 그 몇몇 에드테크 회사에 다녔었고요. 그 경험 바탕으로 현재 몰로코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뭐 제가 본 오늘 4강의 그 내용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뭐 앞에서 민희님께서 한번 쭉 훑어봐 주셨지만은 간략하게 지난 수업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몰로코 마케팅 교양 수업 마교수죠. 모든 마케터가 알아야 할 상식 백과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집중했던 것은 지난 3주 동안 집중했던 것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 강의에서는 데이터는 왜 중요한가? 그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RTB와 DSP를 통해서 이제 그 실제 사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고요. 그거를 간단히 보면은 과거는 지면 위주로 이제 바잉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는 어디언스 그러니까 유저죠. 유저 위주로 이제 바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점점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지면 위주로 이제 바잉을 할 경우에는 별다르게 데이터가 필요 없이 뭐 이런 지면이 좋더라, 저런 지면이 좋더라 하는 얘기 듣고서 그냥 거기 가격이 얼마예요? 하고서 지면을 샀으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어디언스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어디언스가 어디에 나타나고 혹은 그 어디언스가 어떤 행태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지 개별 어디언스에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 어디언스를 알아볼 수 있는 혹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보통 저희가 받게 되는데 어디서 받게 되냐면 보통은 저희가 퍼스트 파티 그러니까 결국 광고주들에게서 받게 됩니다. 그 광고주들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강의 통해서 들으셨던 MMP 보통 이제 어트리뷰션 트래킹 툴이라고 하죠. 그쪽을 통해서 이제 받았던 데이터들이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 같은 몰로코 같은 이제 좋은 엔진을 가진 그 애드 네트워크 혹은 DSP에게 전달을 해주시면은 그걸 분석을 해서 좋은 어디언스를 찾는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데이터는 어떻게 모아지는가?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모아지는가를 얘기를 했던 시간이고요.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MMP들의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으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저희 안예슬 매니저께서 이 단계를 한번 보여드렸죠. 광고가 노출이 되고 그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 트래킹 링크를 통해서 앱 마켓으로 전달이 되고 앱 마켓에서 실제 뭐 게임이 됐든 앱이 됐든 다운을 받고 그 다운을 받은 앱을 오픈을 하면은 이제 MMP에서 심어놓은 SDK를 통해서 MMP의 서버로 핑을 보내고요. 그 핑을 보낸 내용들을 저희 몰로코 같은 애드 네트워크 혹은 DSP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그 어트리뷰션 데이터 혹은 포스트백 데이터들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아까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지면이 아니라 어디언스를 바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디언스 중에서도 나에게 맞는 우리 앱에 맞는 그런 어디언스에게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마인드로 갖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혹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3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 사기 탐지법이었죠. 거기서 이제 저희 그 권준영 매니저께서 말씀드렸던 이 형태들만은 꼭 기억하자. 네 가지. 인스톨 하이제킹, 클릭 플러딩, 디바이스 팜, 봇. 이렇게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앞에 인스톨 하이제킹과 클릭 플러딩은 어트리뷰션 납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제 광고를 통해서 일으킨 어트리뷰션이 아닌 타인. 그러니까 뭐 광고주의 어거니 혹은 다른 애드 네트워크의 어트리뷰션을 자기네 것처럼 이제 가져가서 자기네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속이는 그런 형태의 광고들이 최근 많이 있고요. 뭐 가짜 인스톨 같은 경우에 아마 사진 같은 걸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단말기 여러 개 막 열어놓고 뭐 사람이 앉아갖고 계속 단말기 두드리고 있는 실제로 그게 앱이 사용이 되지 않는 형태 그런 것들 그리고 그걸 아예 봇이 실제로 하는 봇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이 있다는 거 그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관련된 거는 뒤에 사례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3강 동안 진행됐던 내용들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캠페인 최적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4개 정도고요. 제일 처음이 어디언스 타겟팅. 이 어디언스 타겟팅은 사실 저희 몰로코에서는 뭐 모든 캠페인이 하는 거다 보니까는 특별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사례로 갖고 온 것도 그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져왔고요. 두 번째 이제 프로드 방지 탐지.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사례 및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프로드 탐지 기술인 더블 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저희 최근 핫한 몰로코 클라우드를 실제 도입하셔서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 몰로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캠페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하시고 그걸 통해서 캠페인 전략을 세우신 경우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또 최근에 핫하죠. LAT 캠페인. 최근에 뭐 iOS 14 버전 나오면서 이제 IDFA가 그 트래킹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들,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안 혹은 자그마한 해결책이 되는 LAT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디언스 타겟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몰로코는 사실 이 어디언스 타겟팅을 매일, 매시간, 매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사실 이 어디언스 타겟팅이 과거처럼 지면 타겟팅 할 때처럼 마케터가 일일이 자기 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캠페인 모델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실제 기계가 알아서 매 시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뒤쪽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머신러닝이 알아서 자기가 이런 어디언스 타겟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앱이었고요.
뭐 지금 현재도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캠페인의 목표는 이제 신규 채널을 통해서 신규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이 캠페인 광고주께서는 뭐 글로벌 큰 광고 애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캠페인을 진행 중이셨는데 아무래도 하나, 두 개 애드 네트워크를 사용하다 보면은 한계가 오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규 채널을 통해서 또 다른 신규 사용자들을 확보하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저희와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서 어디언스 타겟팅 학습을 통한 초기 인스톨 볼륨 및 목표 CPI 달성이 목표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몰로코에서는 굉장히 쉬운 게 참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아무래도 저희가 사례가 접근 가능한 게 몰로코밖에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몰로코 관련된 사례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몰로코를 통해서는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단계가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캠페인 세팅하면서 하나의 KPI 목표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저희 머신러닝이 알아서 진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주도 굉장히 쉽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고요. 뭐 간단하게 뭐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제 오디언스 타겟팅 학습을 위해서 광고주 쪽에서 이제 그 앱에 올 포스트백을 다 설정을 해서 저희 쪽으로 포스트백 데이터들 몰로코뿐만이 아니라 몰로코가 기여한 것뿐만이 아니라 몰로코 외에 그 애드 네트워크들이 기여한 올 포스트백 데이터들을 다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데이터를 실제 캠페인 라이브 전에 저희가 캠페인을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 캠페인은 그 시점부터 이제 포스트백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유저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이런 유저랑 유사한 유저들에게 광고를 내보내면 되겠다라는 형태의 그런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광고주들께 추천을 드리기로는 앱을 등록을 하시면은 그 시점부터 저희 올 포스트백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쌓게 되고 캠페인을 미리 세팅을 해 놓으면은 그 캠페인 모델이 알아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캠페인 라이브 전에 뭐 적어도 한 2, 3일 전부터는 앱을 등록하고 캠페인 라이브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광고주도 이제 저희 추천을 받아들여서 실제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캠페인 라이브 전에 학습을 먼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소규모 예산으로 이제 UA 캠페인을 라이브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캠페인을 시작을 하면은 저희 이제 뭐 뒤에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초기 한 2, 3일, 3, 4일 정도는 굉장히 그래프가 불완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머신러닝 결국에 기계죠. 이 기계가 학습을 하려면은 굉장히 이런저런 헛짓들을 많이 합니다. 좀 높게도 샀다가 낮게도 샀다가 뭐 인솔이 안 될 것 같은 애한테도 샀다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 3, 4일 정도는 굉장히 불안한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는데요. 이 캠페인도 이제 1일차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CPI 금액을 보였었는데 앞쪽에 미리 이제 캠페인 라이브 전에 학습을 했던 내용 때문에 2일차부터 한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2일차부터 굉장히 CPI가 최적화되면서 이제 광고주께서 만족하시면서 이제 그 좋은 캠페인 성과를 보이면서 이제 예산을 증액하고 그 예산 증액되면서 CPI도 더 안정화되고 인스톨 볼륨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 그 대시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CPI 추세고요.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것이 인스톨 볼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일차 CPI가 2일차 CPI하고 달리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은 보통 이런 그 높은 CPI 혹은 더 낮았던 CPI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통 이제 3일, 4일 정도는 지속이 되는데 이 캠페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페인 라이브 전에 올 포스트백을 다 수령을 하고 그리고 캠페인을 미리 설정을 해서 그 캠페인 모델이 올 포스트백을 통한 머신러닝을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2일차부터 벌써 이제 그 CPI가 최적화가 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디언스 타겟팅이 별게 아닙니다. 저희에게 이제 올 포스트백 데이터를 다 주시는 그런 설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 캠페인 모델이 그 데이터들을 미리 학습을 해서 적절한 어디언스가 어떤 어디언스인지 그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 예측을 통해서 실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이 그래프들이 사실 저희 몰로코에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래프랑 비슷한데요. 앞에 그래프에서 이 CPI 트렌드를 보셨죠?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높은 이 CPI 가격을 보여주다가 최적화되면서 이제 타겟 CPI에 점점 가깝게 근접하는 혹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그런 ECPI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아까 그 막대 그래프에서 보셨던 그 결국에 인털 볼륨이 어떻게 보면 액션의 비율이 되겠죠. 두 번째 그래프가 말 그대로 이제 설치당 액션 비율을 보여주는 결국에 이제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점점 액션 숫자는 늘어나는 형태의 이상적인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앞에 보셨던 이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몰로코 같은 경우에는 매초, 매시간, 매일 이런 캠페인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특별할 것은 없지만은 이런 형태의 그 어디언스 타겟팅을 통한 그 CPI 혹은 액션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프로드 방지, 발견 혹은 탐지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사례 캠페인은 이제 패션 이커머스 앱을 마케팅한 내용이고요. 이 앱도 이제 신규 사용자 확보가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된 게 저희 쪽의 비용이 단가가 굉장히 조금 높게 나타나는 형상이 나타나서 실제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고객이 원하시던 광고주가 원하시던 그런 단가 혹은 그 퍼포먼스에 맞게 운영이 되다가 갑자기 그런 형태가 발견돼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마침 광고주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 애드 네트워크를 쓰셨는데 그 네트워크 중 그러니까 일부 매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클릭 스패밍이 진행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클릭 스패밍 때문에 그 광고주가 광고비를 지불을 하지 않은 오거닝 유저에게서도 이 어트리뷰션이 이 매체에게 가고 저희 같은 이제 건전한 애드 네트워크에게서도 애드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그런 어트리뷰션도 이 매체에서 갖고 가면서 실제로 이제 그 광고의 성과가 왜곡이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오거닉 유저도 별로 없고 저희 같은 광고 네트워크에서는 별로 인톨도 안 나는데 이 매체에서만 인톨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매체에서 인톨이 잘 나오네? 이 매체에서 인톨 나온 게 좋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광고비를 실제 저희 같은 건전한 매체가 아니라 그런 왜곡을 일으키는 매체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비용적인 손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광고주께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상현상을 보이는 매체는 이제 미디어 믹스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통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클릭 스패밍을 발견을 했던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보통 TTI라고 그러죠. 타임 투 인스톨이라고 해서 이제 광고가 노출되던가 혹은 클릭이 된 그 시점부터 실제 인스톨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됩니다. 사실은 이 노출 혹은 이 클릭 다음에 인스톨까지의 시점은 보통 정해져 있거나 굉장히 짧습니다. 뭐 보통 뭐 하루 안에 되던가 뭐 이틀 안에 되던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특이한 경우에 보면은 이게 비정상적으로 길게 시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또한 그런 경우가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인스톨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좌측의 두 개의 선이 인스톨까지의 시간과 그에 따른 인스톨 수가 굉장히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인스톨 수가 정상적일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제 어트리뷰션 윈도우라고 하죠. 언제까지 이거를 이 애드 네트워크의 기여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정해진 시간도 있고 보통 이제 그 사용자 행태상에 뭐 얼마 정도면 인스톨이 끝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좌측의 두 개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우측의 두 개에선
뭐 밑에 완전히 깔려서 가는 선 하나 있고 굉장히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선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보시면 인스톨까지의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또 그 인스톨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과도한 클릭을 통해서 오가닉이나 타 매체의 전환을 납치하는 클릭 플러딩이나 아니면 인스톨 하이제킹 프로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같이 이제 애드 네트워크가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하기도 하지만은 만약 데이터가 전달이 된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광고주께서도 직접 보시면서 아, 이런 프로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데이터 활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저희가 이제 하나 갖고 있는 게 더블 체크라고 저희 몰로코만의 이제 프로드 탐지 기능 그 탐지 툴이라고 할까요?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프로덕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요 페이지 같은 경우가 보여주는 게 애드 네트워크의 더블 체크 스코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애드 네트워크에서 발생된 인스톨의 가치를 저희가 그 점수로 매기는 건데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애드 네트워크 YLT, SG, J, QJ 가명이죠. 이 애드 네트워크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애드 네트워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오른쪽 상단에 더블 체크 스코어라고 하는 게 4.67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저희가 보기에 이제 소위 오거닉 그 인스톨을 상대적으로 100이라고 봤을 때 그 100에서 얼만큼 이제 점수 차가 나는지에 따라서 그 애드 네트워크가 좋은 애드 네트워크냐 아니면 나쁜 애드 네트워크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애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더블 체크 스코어가 4.67에서 100에서 4.6이면 엄청 안 좋죠. 이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의 인스톨이 프로드 인스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스톨을 발생시키는 그런 애드 네트워크는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경우에는 좀 건전한 애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애드 네트워크는 이제 더블 체크 스코어가 89.98이고요. 뭐 실제 MMP에서 보이는 수치나 뭐 리얼 패드나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훌륭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블 체크를 통해서 또 하나 가능한 게 캠페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프로드가 의심되는 애드 네트워크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운영을 해야지 그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령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리커멘드 액션, 추천하는 액션을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로 이제 프로드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프로드를 배제시킴으로써 이제 68.02%의 이제 예산을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안을 드린 게 그렇게 줄인 예산을 이제 더 좋은 애드 네트워크에 투자를 하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서 저희 이제 몰로코의 두 가지 프로드 방지에 관한 앞쪽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를 통한 방법은 사실 거기는 TTI를 했지만은 그 외에 더 많은 사용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좀 더 집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는 더블 체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몰로코의 이제 프로드 방지 탐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저희가 요즘 한참 그 광고주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몰로코 클라우드입니다. 사실 저희가 몰로코 클라우드를 뭐 지금 베타를 거쳐서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년 초부터 몰로코 클라우드를 몇몇 이제 광고주들과 함께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몰로코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 혹은 몰로코 클라우드를 통한 경험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광고주 중에서도 이제 쌓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몰로코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캠페인을 진행했던 사례 중에 하나고요. 뭐 사실 지금 요 경우가 몰로코 클라우드를 사용한 경우라고 하지만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오가닉 어디언스 타겟팅 그 경우도 사실은 몰로코 클라우드를 사용하셨던 캠페인이에요. 사실 그 경우도 뭐 굉장히 쉽게 KPI 설정하고 하시면서 진행을 했던 내용이라서 뭐 그거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제 글로벌 게임 앱입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몰로코랑 1917년부터 협업을 하셨고요. 실제로 저희 몰로코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래미틱 마케팅, DSP 관련해서 이제 캠페인을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는 그 관련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셨던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그 운영하시는 각 게임의 성장 과정별로
가장 적절한 캠페인 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방법의 하나로 저희 몰로코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직접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좋게 보셨던 게 사실은 저희 몰로코 클라우드가 광고 집행 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실제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는 측면이었는데요. 이 광고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캠페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캠페인 라이프 사이클별로 전략을 만들어서 초기의 캠페인, 나중에 그 후기의 캠페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 라이프를 설계를 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런칭 시기 몇 달간은 유저 볼륨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인스톨 최적화를 목표로 전략을 하셔서 캠페인을 운영을 하셨고요. 이렇게 운영을 한 인스톨 최적화 캠페인에서 유입된 유저 데이터를 추후에 이제 로아스 목표 캠페인 학습에 사용을 하셔갖고 이걸 이제 또 로아스 향상이 필요할 때 이 유저 데이터 중에 높은 구매 확률을 가진 타겟 유저를 이제 인풋으로 활용을 하시는 그런 캠페인 활용을 하셨습니다. 뭐 그래서 아까 뭐 앞에 사례 1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저희 몰로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캠페인 목표도 그냥 포털에서 딱 설정만 하면은 자동으로 최적화를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머신러닝 모델이 그 학습을 해서 그 캠페인 목표에 맞게 알아서 이제 그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마케터 분들께서 손을 대실 내용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그 최적화를 위한 보조적인 툴들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나중에 궁금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몰로코 클라우드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캠페인들은 앱 인스톨 캠페인과 리인게이지먼트 캠페인 두 가지가 크게 나뉘고요. 앱 인스톨에서는 이제 CPI 최적화, 그리고 여기는 안 적었는데 이제 CPI 최적화와 함께 데일리 버젯 최적화, 그리고 로아스 최적화, 인앱 이벤트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인게이지먼트에서는 이제 클릭 최적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중에 이제 뭐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선택만 하시고 저장만 하시면 거기에 맞게 캠페인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저희 몰로코 클라우드가 캠페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캠페인을 운영을 하셨을 때 그 캠페인이 어떤 형태로 이제 성과가 나타났나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앞에 그 사례 1에서 봤던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캠페인은 이제 최초에 인톨 최적화를 진행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CPI 가격 최적화를 하셨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는 이제 학습을 하는 동안에는 6불 정도의 이제 높은 CPI 가격을 보여주다가 점점 학습을 통해서 1불, 2불 사이로 이제 CPI가 최적화되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로아스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로아스는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최적화가 되면서 앞쪽에 이제 CPI 캠페인을 통해서 들어왔던 유저들을 그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중에 이제 그 전환율, 그러니까 전환이라고 그러면 이제 구매 전환이 높은 유저들을 이제 타겟팅을 하던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로아스 최적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위해서 사실은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데 뭐 계속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명하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개별 노출별로, 개별 유저별로 이제 로그 데이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특정 유저가 어떤 노출에 어떤 지면을 통해서 어떤 애드친지를 통해서 몇 시에 들어왔는데 그 유저의 노출을 저희가 이제 바잉을 하기 위해서 실제 얼마를 써서 구매를 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보여드릴 정도로 굉장히 투명하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사실 그렇게 투명하게 제공을 해드린 데이터를 이번 그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그 데이터는 아니고요. 저희 리포트 화면인데
요 화면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크리에이티브별로의 뭐 성과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레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케이스 스터디도 하시고 뭐 아직 저희가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 저희 그 몰로코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도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제 몰로코 클라우드를 적용해서 비딩 소재를 최적화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DSP 필수 요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전략을 직접 만들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몰로코 클라우드를 써서 우리만의 전략을 직접 만들고 우리만의 캠페인 운영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몰로코 클라우드의 셀프 서브 기능을 통해 각 게임 성장 과정별로 가장 적절한 캠페인 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사례인데요. 이게 요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죠. 살짝 좀 지나가기도 했지만 LH 캠페인입니다. 사실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퍼즐 앱이고요. 뭐 캠페인 한 몇 개를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 목표가 사실은 iOS 14 업데이트 이후에 이제 리미트 애드 트래킹이 증가하면서 이제 LAT 타겟팅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계속 운영을 해도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감이 잡히지 않으시는 상황에서 캠페인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운영을 더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한번 확인을 하시기 위한 캠페인이었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냐면 이제 LAT 사용자와 IDFA 추적이 가능한 BLAT 사용자의 퍼포먼스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 캠페인을 설계를 하셨고요. 실제로 이런 것과 상관없이 기존에 저희 몰로코하고 마케팅을 진행 중이던 타이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볼륨이 괜찮게 나오던 몇 개의 타이틀들을 선정을 하셨고요. 그 타이틀들별로 기존 캠페인은 그대로 두고 LAT 캠페인과 그 LAT가 아닌 BLAT 캠페인을 새롭게 생성을 해서 요 두 개의 캠페인을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캠페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요거를 좀 더 들어가기 전에 뭐 LAT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실 LAT가 iOS 14에서부터만 나온 게 아니라 뭐 13에서부터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iOS 14가 되면서 좀 굉장히 크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13까지는 이거를 유저가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 요소였던데 반해서 14부터는 이게 디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유저들이 나는 그냥 애드 트래킹 하게 놔둘래라고 별도로 이제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단말기에서는 IDFA가 발송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MMP라든가 애드 네트워크는 그 유저를 트래킹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LAT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왔고요. 사실 저희 몰로코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런 LAT 유저를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LAT 유저만 타겟팅을 하거나 BLAT 유저만 타겟팅을 하거나 두 유저를 다 타겟팅을 하는 방법, 세 개의 방법을 다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저희 몰로코가 그 IDFA가 보통 이제 어디언스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디언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컨텍스추얼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위치 데이터 혹은 뭐 IP 데이터, 퍼블리셔 지면 데이터, 그 다음에 뭐 단말기 랭귀지, 단말기 뭐 버전, 뭐 이제 그런 컨텍스추얼 데이터까지 같이 이제 학습을 해서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IDFA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같이 저희가 저희 머신러닝 그 캠페인 모델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타겟팅과 최적화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IDF를 제외를 한 경우에는 저희가 컨텍스추얼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미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IDF가 제한이 된 LAT에서도 이제 꼭 IDF가 아닌 방법으로 유저를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여러 갖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 모로코가 그랬던 상황에서 작년이 아니죠. 금년 뭐 이제 7월, 8월에 이제 iOS 14 얘기하면서 뭐 LAT 디폴트로 될 거다 하면서 나왔던 상황이 바로 요 그래프가 보여주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IDF가 그래프가 빨간색 선이고요. LAT가 파란색 선입니다. IDF가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IDF를 통한 캠페인 트래픽을 살 수 있는 비용이 엄청나게 뛰어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개별 노출 단가도 높아지고 인스톨도 높아지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LAT는 그거에 비해 좀 안정적으로 이제 그 가격이 운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LAT를 통해서 뭔가 UA 혹은 캠페인을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사례에서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을 몇 개를 같이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뭐 기존의 이제 캠페인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 혹은 기존의 캠페인보다 더 좋은 그 성과를 보이는 그런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제 성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실제 IDF 트래픽 캠페인과 LAT 캠페인이 유사한 효율을 나타냈던 경우고요. 이 경우는 이제 LAT 캠페인 시작 후에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IDF 캠페인과 유사하거나 약간 더 좋은 eCPI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그것과 또 상반된다기보단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LAT 캠페인이 더 좋은 효율을 나타냈던 경우죠. 기존의 IDF 캠페인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eCPI, 그러니까 훨씬 낮은 eCPI를 보였던 그런 경우를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고주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적으로 LAT 유저들의 퀄리티를 확신할 수 없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확장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 캠페인 테스트 후에 LAT 사용자 또한 기존 사용자들과 비슷하게 리텐션이 높고 그다음에 높은 페잉 유저 레이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추후에 이제 LAT 캠페인을 더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그 앞에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시해드렸던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백업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 1강부터 오늘 4강까지의 이 강의를 통해서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마무리를 드리면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면이 아닌 어디언스를 찾아, 그리고 2강에서 말씀드렸던 맞는 어디언스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애써 모은 데이터, 애써 모았다는 건 결국에 내 돈도 주고 사 모은 데이터가 되겠죠. MMP를 통해서 모은 그런 데이터들을 어디 한 군데 꿈쳐놓지 말고 이거를 진짜 연료 삼아서 우리 캠페인을 더 로켓처럼 날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눌수록 효과가 더 업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자. 그리고 어트리뷰션 기간은 충분하게 길게, 그리고 모든 올퍼스펙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눌수록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모두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충분한 데이터와 머신러닝이 합쳐지면 전략적인 캠페인과 퍼포먼스 극대화가 가능해진다는 점 항상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좋은 DSP 파트너와 함께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프로드 프리한 DSP, 그리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툴, 그리고 투명한 캠페인 데이터 제공,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Q&A 시간이 되겠죠? 예, 이만 주겠습니다. 네, 영호님 뮤트. 긴 시간 오늘 어떻게 보면 앞에 강의들을 랩업 해주시면서 동시에 또 저희 몰로코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각각의 사례들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질문들 이제 저희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문들 하나씩 답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웹 캠페인 진행할 때 CPI랑 DSP, CPM 매체들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질문을 함께 한번 보시면 네. 라고 하셨는데 네. 뭐 영호님이 답을 마이크 풀어주시고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은 뭐 이제 초기 런칭하거나 그러면은 최대한 볼륨을 늘려야 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NCPI 매체랑 뭐 저희 DSP 같은 매체를 같이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요. 뭐 사실은 건전한 매체라 그러면은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아까 프로드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그 뭐 클릭 스패밍을 한다거나 그런 NCPI 매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매체들이 혹시 만들어 놓은 그 미디어 믹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매체들을 제외를 한다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CPI나 저희 같은 CPM, DCPM 기반의 DSP를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초기 런칭을 하실 때는 분명히 그 MMP를 통해서 트래킹이 되지 않는 그런 매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매체들은 분명히 제외를 해주셔야지 아마 데이터를 통해서 성과를 측정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상이 안 생길 수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만 명심하시면은 뭐 같이 운영하는 부분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려되는 사안들만 잘 체크를 하면 사실 같이 진행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네,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은 데이터를 나눈다고 표현하셨는데 포스트백은 다른 캠페인에도 쓰이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다른 캠페인이라고 하시면 어떤 내용일까?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가 올 포스펙으로 들어오는 캠페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올 포스트백 데이터는 특정 광고주의 올 포스트백 데이터는 그 광고주의 해당 캠페인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고 그 외에 다른 캠페인, 그건 뭐 하다못해 같은 광고주의 같은 캠페인일 경우에도 그걸 가져다 쓰진 않고요. 만일 원하실 경우에는 이제 레퍼런스로 쓸 수는 있지만은 그걸 가져다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광고주의 캠페인에 쓰는 일은 더구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들이 다 서로 다른 사일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서로 침범을 해서 이걸 갖고 가던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옆에 현주님이 오셔서 잠시만요. 저희가 배경을 살짝 끄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 저희가 방금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딱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포스트백에 대해서 저희도 그거를 저장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머신러닝 학습에 쓰기 위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고 바로 다 이제 날려버리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데이터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바로 머신러닝 엔진 학습하는 데 쓰고 그게 흘러서 다시 나가서 사라지는 형태라서 저희조차도 내부에 그거를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몰로코 클라우드 아까 영호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몰로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고객사만을 위해서 그 캠페인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따로 만들어지는 포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절대 외부나 혹은 다른 캠페인과도 공유가 어렵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LAT 트래픽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LAT 트래픽 캠페인은 어떻게 세팅하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크게 뭔가 세팅이 달라지나요? 세팅하는 방법이? 사실 LAT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모로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뭐 이제 체크박스를 누르면은 LAT만 선택을 하던가 BLAT만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두 개를 다 선택을 하던가 그거를 쉽게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LAT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그 사용하시는 MMP에서 핑거프린트를 받아갖고 그거를 이제 같이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주신 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MMP에서 핑거프린팅을 오픈을 하고 저희 몰로코 클라우드에서 그냥 아까 보셨죠? 저희 그 캠페인 KPI 설정하듯이 LAT를 타겟팅하겠다. 혹은 non LAT를 타겟팅하겠다라고만 설정을 해주시면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이어서 그런지 질문들이 많은데요. 다음은 방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MMP를 통해 트래킹이 안 되는 매체는 뭐가 있나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트래킹이 안 되는 매체를 안 쓰려고 할 것 같은데 애초에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에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MMP를 통해서 트래킹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가령 뭐 MMP하고 그 소위 말해서 연동이 안 돼 있다라고 보통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MMP에 뭐 등록이 안 돼 있던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뷰스루만 보내고 클릭스루는 안 되는 그런 또 캠페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국내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매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CPM 기반으로 한 번에 단독으로 확 보여주고 단시간에 보여주고 그냥 하루 이틀 끝내고 마는 그런 것들일 경우에는 거기서 뷰스루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들이 조금 MMP에서 실제로 그거를 트래킹하는데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MMP는 이제 DSP나 네트워크들이 연동이 되어 있어야 그쪽으로 데이터가 넘어올 수 있는데 애초에 그 연동이 안 되어 있거나 또 사용하는 MMP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이 저희가 제대로 연동되어 있는 MMP들과 제대로 연동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다음은 애드 아이디가 없는 트래픽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결국 LAT 트래픽이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내년이 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 마케터는 뭘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iOS 14이 업데이트되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LAT가 디폴트가 되는 시점이 내년이 될 거라서 그때쯤이면은 LAT 트래픽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뮤트 풀어주시죠.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LAT 트래픽도 뭐 내년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분명히 보여지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뭐 애드 네트워크별로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리 테스트를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그 애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지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 놓으시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미리 조금 뭐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좀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뭐 소위 말해서 LAT가 완전히 이제 자리 잡기 전에 미리 LAT 캠페인을 운영을 하시면서 경험을 쌓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수님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었었는데. 네, 방금 이제 영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몰리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값이 오르는 현상은 당연히 벌어지게 될 거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내년이 되면 유저들도 훨씬 공급도 같이 늘어날 거여서 일단 그 요소를 생각하면 그게 클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IDFA 트래픽이 엄청 상대적으로 비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전히 그 DSP에서 RTB로 할 때 가장 비싸게 가격을 지르는 소위 말하는 광고주들은 다 이제 리타게팅입니다. 리타게팅은 워낙 단가도 높고 그래서 일반 UA보다 단가가 압도적으로 비싼데 근본적으로 리타게팅 하는 사람들이 그 LAT 트래픽에 경쟁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효과만으로도 또 계속 그 낮은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은 큽니다. 네, 그럼 정리하자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뭐 일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요 IDF가 여전히 더 비싼 트래픽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DSP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최적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캠페인을 얼마나 운영을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DSP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모로코를 예를 들면은 사실 모로코 같은 경우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는 그 머신러닝 학습 기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머신러닝 학습 기간이 짧게는 뭐 1, 2주에서 뭐 그 정도쯤 걸리다 보니까 사실 그 학습 기간 동안 아무래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에 학습이 완료된 다음에 최적화된 형태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최적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기간까지 합쳤을 때 보통 이제 저희 기준으로는 최저 한 달 정도는 운영을 하시는 게 그래도 안정적인 캠페인 최적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아까 이제 세션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캠페인을 실제 시행하기 이전에 포스펙을 오픈해 주시면 아무래도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학습을 미리 시작할 수 네.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다음은 LAT 트래픽 이 타겟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살짝 현재님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 답이 된 것 같아요. 결국 LAT 트래픽을 리타겟팅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네,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에 같은 경우는 몰로코에서 잘 되는 카테고리는 뭔가요? 결국 이제 캠페인 중에서 어떤 버티컬이 좀 더 성과가 저희와 잘 나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사례로 네. 사례보다는 이제 저희를 통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캠페인들이 다 잘 되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조금 시즌별로 조금 더 잘 되는 것들이 있고 좀 덜 된 것들이 있고 이제 그건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뭐 게임보다는 이커머스나 이제 그런 쪽이 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상반기에는 게임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있어 그거는 사실 딱 이게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기별로도 있고 저희 몰로코에서 사실 버티컬별로 더 최적의 좀 뭐라 해야 될까 솔루션과 서포트들이 또 다른 오늘 설명하지 못했지만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그 광고주분들이 광고하시는 그 앱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제 운영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저희 AM분들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버티컬이 특히 다 날랐다라기보다는 두루두루 잘합니다. 그리고 더 각각에 맞춰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전에 들어온 질문들은 이렇게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저희 한 10분 남았으니까 저희끼리 뭐 이렇게 마무리 겸 이야기하면서 더 들어온 혹시 질문 있으면 답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여기 오늘 지금 지난 4주간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 여기 다 계신데 네. 그냥 소감 짧게 현채님 어떠셨는지 얘기 들으면서 또 질문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은 다들 뭐 워낙 퍼포먼스, 뭐 마케팅, 뭐 RTB, 뭐 DSP, 뭐 머신러닝 다들 이제 워낙 화두인 키워드여서 사실은 모두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또 다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좀 이 지식을 나눠보고자 준비했는데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웨비나인데도 많은 질문 해주셔서 사실 되게 재밌었고요. 뭐 앞으로 저희가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준비를 했던 세션들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질문들 남겨주셔서 저희 스스로에게도 되게 뜻깊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음 넥스텝을 정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머신러닝 기술을 쓰는 매체가 많은데 몰로코는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현채님. 네, 이거 제가 이거 사실 뭐 종종 듣는 질문인데 제가 항상 이 비유를 저희가 드립니다. 요즘 자동차를 항상 보면 모든 자동차 회사가 우리 자동차는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자동차는 엔진으로 움직이는데 당연히 다 엔진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자동차 회사는 그 엔진이 좀 더 마력이 높고 그냥 속도가 빠른 거고 어느 엔진은 조금 경사길을 오르는데 좀 힘들어하고 사실 그런 이제 차이인 거고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사용하는 기술이죠. 자동차는 엔진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걸 데이터를 초역하는 데는 다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쓰시는데 그것에 결국은 그냥 정교함, 결국 머신러닝을 똑같이 쓰더라도 얼마나 더 정교하게 저희가 타겟팅을 하는지 일단 그게 첫 번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속도라는 게 광고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실시간으로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앱을 열으셨을 때 정말 아주 잠깐의 딜레이 정도 느껴지고 이제 광고가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0.1초 내에 보통 다 계산을 해서 이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술이 안 좋은 회사일수록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머신러닝은 기술을 쓰지만 더 단순하게 모델을 만들어서 쓰는 거고 이거를 빨리 잘 계산하는 기술이 있을수록 더 복잡한 머신러닝 엔진을 쓸 수 있고
그랬을 때 좀 더 타겟팅이 정교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저희가 더 좋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 그걸 더 빠르게 계산하는 어떻게 보면 테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질문해주신 분의 말씀대로 요즘에 다 머신러닝 쓴다고 하는데 현채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모두가 이제 이렇게 빠르게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진짜 100% 모든 들어온 리퀘스트를 RTB로 굴리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기가. 근데 저희 몰로코 같은 경우는 정말 100% RTB로 모든 비드 리퀘스트를 각각을 다 분석을 해서 지금 계산을 해서 가장 최적의 프라이스로 또 입찰을 한다는 점이 그만큼 저희가 정교하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또 외부에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앱스파이어 뭐 기타 MMP들의 트래픽 인덱스, 퍼포먼스 인덱스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다른 큰 대형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 본의 아니게 저희 되게 좋은 홍보할 수 있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자료는 몰로코 코리아 유튜브 채널 그리고 또 저희가 이후에 팔로우업 메일로 공유드릴 예정이오니 많이들 또 이후에도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공부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저희 마교수 이번이 또 마지막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음번에 저희가 또 듣고 싶은 세션이나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팔로업 이메일이나 혹은 그 편하게 그냥 유튜브 댓글 등으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번 첫 번째 데이터의 가치, 태초부터 가치까지 시리즈는 끝이 났지만 가까운 미래에 또 다시 한번 좋은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